최근 미 하원의원이 IRA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을 역대급으로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공격적인 투자로 전 세계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삼성이 될 것이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표했습니다. 이에 LG 또한 업계 최초로 준법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위상을 높인 가운데,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단계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경쟁사들이 30%가량 감산을 예고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는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은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운명을 가른 변곡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자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은 투자를 줄였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쟁사들은 미친 짓이라며 삼성을 비웃었지만, 1년 뒤 인터넷 확산으로 PC 열풍이 불면서 디램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며 결국 웃은 곳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위기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DNA는 30년간 디램 세계 1위를 지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며,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디램 가격은 지난해 고점 대비 30.5%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감산보다는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신제품 출시로 격차를 벌릴 계획입니다. 향후 돌아올 호황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죠.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앞서 과거 사례를 예로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WSJ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테크데이에서 5세대 10나노미터급 디램을 2023년까지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력인 4세대 10나노미터급 대비 선폭이 2나노미터 이상 줄어드는 제품입니다. 디램은 수억 개의 셀로 구성돼 있어 불과 1-2년 사이에 선폭 1나노미터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세대 만에 2나노미터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디램과 함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낸드 플래시에선 2030년에 첨단 V낸드를 선보일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간 수준에 가까운 기능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지능화, 초연결성, 초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삼성전자는 두뇌 역할을 하는 SoC를 비롯해 이미지 센서, 통신용 칩, 전력 반도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만의 TSMC를 앞서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LG 또한 업계 최초로 글로벌 준법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세계 기업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지난해 4월 제정한 ISO 37301은 기업의 준법 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운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김성현 최고재무책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아우르는 통합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LG 디스플레이가 준법 경영 시스템에서 국제 표준이 된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IRA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현대와 기아의 전망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일 금융정보분석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 35조 1136억 원, 영업이익 2조 9146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4%, 81.40%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2분기 매출액 35조 9,999억, 영업이익 2조 9,798억에 근접했습니다. 기아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액 22조 1,438억, 영업이익 2조 2,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3%, 67.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액은 이미 뛰어넘었고 영업이익이 2조 2,341억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아 역시 지난 2분기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었지만 곧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비수기로 꼽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가 102만 2,494대로 13.75% 늘었고 기아도 61만 9,020대로 10.67% 증가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산하면 164만 1,514대로 전년 대비 차량 판매가 12.57%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필두로 현대와 기아차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이로 인해 전기차뿐만 아니라 고급차와 SUV 등의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현대와 기아차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를 한참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증권사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IRA 시행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호실적 랠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이 미국의 IRA와 관련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미스 의원은 IRA에 대해 자신은 반대표를 냈다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필요한 조사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IRA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상당한 세액 공제라며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산과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안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세금 문제라면서 올해나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과 같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RA 등 국제 정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한편 최근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VMLYNR의 계열사인 BAV그룹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이 조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 최고의 국가에서 한국이 전 세계 국력 랭킹 부문 6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85개국의 모험성, 문화적 영향, 기업가 정신, 기업 개방성과 문화적 유산, 국력 등 10개 요소의 점수를 계산해 순위를 정했는데 한국은 국력 부문에서 수출 호조 84점, 경제적 영향 79.8점, 국제 외교 66.4점 등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력 부문 1위는 미국이었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영국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2단계 내려가 8위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지난해와 같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며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서울을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문화적 영향력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는데 이는 삼성과 현대, 기아, LG 등 한국의 다수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BTS, 영화 기생충에 이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최근 수리남까지 그야말로 OTT 서비스는 한국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세계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울 정도로
한국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제작진과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